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선입니다. 앞서의 강의를 통해 ODA 사업평가란 무엇인지, 평가 수행 절차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ODA 사업평가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실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 결과는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교훈과 지원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사례는 에콰도르 침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2차 사업 종료 평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대상 사업 소개, 평가 개요, 항목별 평가 결과, 교훈 및 지원 순서입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 평가는 코이카 사업 종료 평가 중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 사업 소개입니다. 사업명은 에콰도르 침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2차 사업입니다. 코이카 지원으로 에콰도르 사업 수행기관은 침보라소주 주정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4년에 걸쳐서 에콰도르 측에서도 82만 5천 달러가 별도로 분담하였습니다. 참고로 선행사업인 1차 사업은 2008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코이카에서 227만 달러 규모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2차 사업에 한정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계수로 건설, 둘째, 영농기술 교육, 셋째, 영농자금 조달을 위한 소액금융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따라서 관계수로 설치, 영농기술 지원, 소액금융센터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지도인데요. 이쪽으로는 콜롬비아, 아래쪽으로는 페루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바로 이 지도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 자연보호구역, 침보라소산 자연보호구역이 이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침보라산에서 눈이 녹은 물을 이 관계수로를 통해서 하부 지역 관계유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쪽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라인이 1차 사업 때 시공한 관계수로입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에 농업기술센터가 보이는데 이 센터도 1차 사업 때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 때 건립된 관계 간선수로에서부터 3개의 마을까지 관계수로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총 면적은 218헥타.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약 65만 평에 이릅니다. 수혜자는 3개 마을 200가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침보라소산 모습입니다. 멋있지요? 남미의 명산입니다. 해발 6,268m 높이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성층 화산이라고 합니다.
적도에 가까워서 이 산 계곡 해발 3,900m 지점에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여 관계수를 통하여 농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진 하단에 보이는데 해발 약 3,200m, 3,3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농가 모습입니다. 멀리 침보라서 산록이 보이고 대체적으로 구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가는 목초지와 밭작물 경작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농가는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농사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짐작하실 수도 있겠죠. 농업용수가 필요하겠고 영농기술 지원이 되면 좋겠죠. 이런 지역에서는 물만 공급돼도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평가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모 절차에 의해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평가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관계, 농업, 미소금융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가 능한 보조 전문가가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약 열흘간이었습니다. 평가 계획 및 설계. 여러분들은 이미 앞서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착수 전에 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평가 목적은 죄송합니다. 평가 항목은 적설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4개 항목이고 추가하여 보험 분야 이슈로서 젠더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 질문이 포함된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존 PDM에서 수립된 지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조사 계획, 설문조사 계획, 현장 실사 계획을 작성하여 코이카 에콰도르 사무소에 일정 주선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평가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 자세히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 실사, 통상적인 조사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조사 장면입니다. 왼쪽은 에콰도르 측 사업 수행기관인 침보라소주 주정부 농업국 공무원과 면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에콰도르 중앙정부 농업 목축부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 조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전문가가 개별적인 면담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설문조사 사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혜층 대상 설문조사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농민들 중 스페인어를 읽을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1:1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설문지입니다.
문항수를 20문항 정도로 최소화하였고 내용도 매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수혜증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높아서 해석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근본평가에서도 최소한의 근거로만 활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현장 실사 장면입니다. 왼쪽은 농가 방문, 오른쪽은 소 인공수정 설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 매트릭스에서 제기한 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성 항목의 경우 제반 전략이나 수에 부합하는지, 사업 계획은 적절했는지, SDG 목표에 부합하는지, 또 관계시설의 경우에 현재에 적합한 방식이 채택되는지 등등입니다. 평가는 이러한 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성입니다. 관련 정책과 전략에 충분히 부합하였고 2차 사업만 놓고 보면 매우 적절히 기획됐습니다. 다만 1차 사업 사이에 5년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기획이 되었더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효율성입니다.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200만 불 사업비 내에서 모든 사업 요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관계수로가 통과하는 사회지 토지 사용권 등의 문제로 사업기간이 약 8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산출물의 경제성. 이는 산출물을 도출할 때 보다 경제적인 대안이 있느냐의 평가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설치하는 고비용 관수로형 관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물 손실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오히려 현지에서는 확산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물의 경제성을 따지기는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조가성입니다. 종료평가의 경우 사업의 산출물,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산출물 달성 여부가 평가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 산출물 3가지가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첫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 시스템이고요. 둘째, 영농자금 조달을 위한 소액금융센터입니다. 셋째가 농민의 영농, 영랑입니다. 평가 결과 이 2개의 산출물은 달성이 되었으나 영농교육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초기 성과, 아웃컴 부분에 관해서는 당장의 그 농업용수가 생기다 보니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민들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산출물 넘버 1 개선된 관계수로 시스템입니다. 성과지표, 즉 산출물 지표는 계획 대비 관계시설 구축 여부입니다. 목표치와 종료선 조사 결과치를 대비를 해보면 수로 길이와 저류조 크기는 대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산출물 넘버 2 소액금융센터의 경우 성과지표는 소액금융센터 설립 140명의
조합원 가입, 자본금 최소 3% 증가, 단기 연체율 또 장기 연체율 최소화, 이런 지표가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이 목표 대비 결과치를 보면은 조합원 수 경우 140명에서 233명으로 초과 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산출물 경우는 모든 지표가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농민의 영농 역량입니다. 평가 결과 앞 두 개 산출물은 달성이 되었으나 영농교육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 산출물 농민의 영농기술 역량입니다. 농민의 영농기술 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출물이라서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접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보통 교육훈련 이수 농문수로 확인을 합니다. 본 사업평가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소 교육 참가자 수가 당초의 계획보다는 부족하였습니다. 산출물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출물 1, 관계수로 시스템입니다. 왼쪽 이쪽 그 사진은 관계 간선수로에서 지선수로로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이쪽 사진은 저수조 장면입니다. 2,000톤 규모의 저수조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 사진은 관계 지거가 농장까지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스프링클러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스프링클러 자체는 수혜자가 부담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출물 2 소액금융센터입니다. 이쪽 왼쪽 사진은 미소금융센터가 입주해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차 사업 때 건설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소금융센터 규정집입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사진은 센터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수기로 쓴 영수증입니다. 제반 회의록과 장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1인당 대출 한도도 당초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출은 주로 종자 구입, 젖소 구입, 스프링클러 구입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콰도르에서는 미국 달러가 공식 화폐입니다. 영농기술 역량 제3 산출물입니다. 왼쪽 사진은 농민 현장 교육 장면이고요. 이거는 자료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교재, 왼쪽 하단은 파종기, 그리고 오른쪽 하단 사진은 젖소 인공수정 장비 사진입니다. 초기 성과입니다. 농업의 성격상 종료 단계에서 아웃컴을 측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 경이 물이 공급이 되다 보니 바로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지표 항목은 농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지표로는 감자 생산량 15% 증가, 우유 생산량 10% 증가. 우유 생산량은 하루에 한 마리의 젖소가 얼만큼 우유를 생산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현업 적용률 40%, 이런 지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선, 목표치, 종료선,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감자 생산의 경우에는 약 7.6%가 감소를 하였고요. 우유 생산량은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1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술교육 현업 적용률은 30.6%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초기 성과와 관련해서 감자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보다는 소득 증대 효과가 더 높은 낙농 쪽으로 농업 중심 있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입니다. 주정부 거버넌스 및 역량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충분치는 않으나 유지보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었고, 소액금융센터의 감독과 발전 지원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량 및 운영 제도화의 경우 소액금융센터는 자본 증액 등 현지법에서 정한 기준 충족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립 발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농기술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는데 범 분야 이슈인 환경영향 측면에서 보면은 본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침보라수산 만년설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귀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관계수로로 인해서 토양 유실을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입니다. 최종적인 평가 등급은 16점 만점에 13.17로 성공적 등급입니다. 성공적 등급은 매우 성공적 등급에 이은 두 번째 높은 등급이지요. 매우 성공적 등급은 1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고 또 12점 이상의 경우에는 성공적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평점과 등급은 코이카 평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른쪽 그 평가 표에 사업 비용 효율성의 경우 총 예산 내 집행이 되었고 따라서 만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효율성은 8개월이 지연이 되어 2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침보라소 주정부가 평가한 점수는 16점 만점에 14.67점으로 매우 성공적인 등급이었습니다. 교육 및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의 성공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농업용수, 농업기술, 영농자금 문제 해결이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철저한 현장 중심적 사업 수행입니다. 관계수로 설계를 현지 업체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현지 영농교육도 현지 전문적인 NGO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이 매우 풍부한 분들을 선정해서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철자리만큼 현장 위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정부 주인의식입니다. 주정부 경우 82만 달러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 예산을 분담하여 주인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요인 및 지원입니다. 첫째, 1차 사업이 통합하여 기획되었더라면 효율성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근본 2차 사업의 사업기간이 2년인데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업기간 최소 5년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미흡하였습니다. 수원기관이 친보라서 주정부인데 중앙정부가 역할을 더 하였더라면 성과 확산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제언으로 관계수로 건설이 사회주의 통과 문제로 8개월 지연된 바 이러한 핵심 위험을 미리미리 도출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 필요성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만큼 사업 성과 지속을 위해 영농기술센터 활성화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보다 큰 규모 지원을 계획했을 때는 3차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이카에서 보다 작은 규모의 후속 사업을 고려한다면 NGO를 통한 후속 지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관 또는 봉사단을 파견해서 이미 잘 산출된 산출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평가 수행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평가 보고서는 코이카에서 S등급을 부여하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요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평가 지침의 준수입니다. 평가 항목, 절차, 방법, 보고 서식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왕왕 평가 전문가가 본인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가급적 제시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증거 기반 평가입니다. 정량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성 분석도 최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계, 비교표, 그림 등 근거 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중심 서술이라고 할까요?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평가 내용을 기술하여 보고서를 읽는 분들의 가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괄호 안에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대상 사업의 분석입니다. 평가 지침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의 배경, 의의, 한계, 개선 요소 등을 분석해서 사업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평가의 경우 보고서 본 내용과 별도로 세 가지 분야별 사업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부록까지 다 읽으시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국 참여형 평가를 둘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 파트너국 기관이 참여하면 파트너국 내에서 환류를 더욱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본 평가에서는 친보라수 주정부 국장과 과장이 현장 조사 내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는 영문 요약을 붙이게 되는데 파트너국 환류를 고려하여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아예 요약을 스페인어로 작성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